코코 샤넬. 우리가 잘 아는 명품 브랜드 샤넬의 설립자 코코 샤넬은 나치의 스파이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샤넬을 재판받지 않은 전범이라고 부르며 샤넬을 싫어합니다. 생전에도 나치와의 연관성이 의심되었으나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코코 샤넬의 나치 스파이 활동이 기록된 문서가 발견되면서 샤넬이 나치의 스파이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샤넬의 요원 번호는 F7124였으며 암호명은 웨스트민스터였습니다. 리선실. 푸근한 70대 할머니로 보이는 리선실은 사실 북한 내 서열 22위의 고위급 간부로서 한국의 침투에 약 20년간 평범한 할머니로 행세한 간첩입니다. 리선실의 코드네임은 북악산이었으며 제1교포 신순녀로 위장하고 간첩 활동을 했습니다. 리선실은 20년간의 간첩 임무 수행 후에 끝끝내 잡히지 않고 평양에 돌아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장의위원까지 지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무함마드 깐수 본명 정수일은 문명교류사와 실크로드항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북한 간첩입니다. 필리핀계 레바논인으로 위장해 한국에 침투했고 결혼까지 하며 정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단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간첩 활동을 이어갔으나 결국 발각되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2년을 다 채우지는 않고 4년 만에 특사로 출소했습니다. 간첩 활동으로 북한에 넘긴 정보는 뉴스 스크랩 수준이었는데 반해 고대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 신라의 경주라는 사실을 밝히는 등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기여한 바는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11개 국어를 구사했던 비운의 천재 정수일 씨는 2025년 2월 24일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올드리치 에임스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전직 요원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이중간첩 중 한 명입니다. CIA 대소련 방첩과장이었던 올드리치 에임스는 25명 이상의 소련 내 미국 스파이 명단과 미국의 대소련 공작 기밀 100건 이상을 소련 측에 넘기며 총 270만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돈으로 호화 주택과 고급 승용차 제규어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소비로 인해 의심을 받아 결국 체포되었으며 현재 종신형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스페이프는 중국의 남성 경극 배우이자 스파이로 프랑스 외교관 베르나르 부르시코에게 자신의 성별을 20년 동안 속였습니다. 경극 배우인지라 여장의 일가견이 있던 스페이프는 베르나르 부르시코에게 접근해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20년간 교제했습니다. 부끄러우니 불을 끄고 하자고 설득하여 전등을 끈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며 부르시코는 이런 행위를 성에 보수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아시아 문화의 특징이라고 착각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스페이프는 부르시코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이고 위구르인 남자 아이를 데려다 아들이라고 속였습니다. 스페이프는 부르시코 를 속여 500여 건이 넘는 기밀 서류를 중국 측에 넘기게 했고 스페이프와 부르시코는 프랑스에서 간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부르시코는 스페이프가 남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았으며 교도소에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스페이프의 전라를 보고 나서야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로알드 달,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제임스와 슈퍼 복숭아의 작가로 유명한 로알드 달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스파이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미국 고위층과 친분을 쌓아 영국에 유리한 정보를 얻고 미국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알드 달은 이때의 경험으로 007 시리즈의 007 두 번 산다 영화 각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서머십 몸. 달과 6펜스의 작가로 유명한 서머십 몸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비밀정보국 MI6 소속 스파이였습니다. 서머십 몸은 러시아에 파견되어 러시아 혁명 전후의 정세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어셴든 영국 정보부 요원을 집필했습니다. 클라우드 폭스는 소련의 이론물리학자이자 스파이입니다.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핵무기 개발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핵무기 관련 기밀 정보를 소련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은 미국의 핵 개발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폭스는 영국으로 넘어가 원자력 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기밀 유출을 계속했습니다. 1950년 간첩 행위가 발각되어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클라우드 폭스의 사례는 기술 정보의 중요성과 스파이 활동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여겨집니다. 로젠버그 부부는 냉전 시대 미국의 핵 개발 정보를 소련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이 간첩 혐의를 받아 전기의자로 처형된 사건입니다. 이들은 사형 집행 당일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사후에도 그들이 정말 간첩이었는지 무고한 시민이었는지 끊임없는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소련의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남편 줄리어스 로젠버그는 진짜 간첩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만 줄리어스가 핵심적인 기술을 넘겼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논란이 있으며 아내 에설 로젠버그가 직접적인 스파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냉전 시대 미국의 광적인 반공주의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불공정한 재판과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정남 강현정은 1997년 대한민국으로 난파된 북한 간첩이자 실제 부부입니다. 침투 3개월 만에 발각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 체포된 최초의 부부 간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도림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고구려 장수왕이 보낸 스님 간첩으로 역사서에 기록된 한국사 최초의 간첩입니다. 바둑으로 백제 계로왕의 환심을 산 뒤 대규모 토목 공사를 부추겼습니다. 계로왕은 도림의 말대로 궁실, 누각 등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 등 토목 공사를 크게 일으켰고 백제의 국력은 쇠약해졌습니다. 결국 장수왕이 쳐들어와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고 계로왕은 배신자들에게 참수당합니다. 조너선 폴라드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자 이스라엘의 스파이입니다. 미국 해군 정보국 분석가로 근무하며 수만 건의 1급 기밀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습니다. 해군 상사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기밀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의심을 받은 폴라드는 체포 직전 워싱턴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망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반역죄와 간첩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30년 후인 2015년 가석방되었으며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오는 등 국민적 환영 속에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엘리 코헨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스파이로 시리아의 침투에 신분을 감쪽같이 속이고 시리아 국방차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시리아의 중요 군사 기밀들을 이스라엘에게 제공해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이선 헤일,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정보 요원으로 알려진 네이선 헤일은 미국 독립전쟁 시기에 활동한 첩보원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지시를 받고 뉴욕에 잠입해 영국군의 정보를 수집하다가 발각되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내가 단 한 번의 목숨밖에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없음이 한스럽다 등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리하르트 조르게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첩보원이었다. 이언 플레밍 007 시리즈 원작자, 스파이계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리하르트 조르게는 소련의 전설적인 첩보원으로 일본과 독일에서 활동했습니다. 조르게는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와 바르바로사 작전의 침공 일자를 미리 알아내는 등 소련의 2차 대전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